오늘은 점성학 기초반 행성 두 번째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원래 행성을 제가 원, 투 해서 두 번 정도에 끝내려고 했어요. 빨리 행성을 딱 훑어버리고 그 다음에 사인으로 가야 이제 좀 재미를 붙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행성을 빨리 끝내고 그래서 원, 투로 계획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 해보니까 도저히 원, 투로 끝낼 수 있지 못할 것 같아서 3시간으로 저 개인적으로 마음속으로 시간을 늘렸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선과 문, 그 다음에 어센던트라고 하는 3가지를 베이스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오늘은 이 중에서 수성, 금성, 화성을 오늘은 학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목성과 토성을 하면서 나머지 천해명에 대한 간단한 프로파일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썸문을 배웠는데 썸문을 배운 내용을 뭐 아예 생소한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첫 시간에 나눠 같이 공유했던 저를 포함한 5 선생님들의 차트를 가지고 당연히 뭘 리뷰하겠어요? Sun, Ascend, Moon. 그렇죠? Sun, Ascend, Moon 이 3가지의 사인을 어떤 식으로 후딱후딱 보느냐. 사주를 세우는 거랑 똑같아요. 사주를 세웠을 때 여러분들이 월령이 무슨 월에 사주 처음에 할 때 여러분들 레포트 내시면 뭐라고 써요? 임수일주가 진월에 태어나 무슨 격이네 라는 얘기부터 시작하시잖아요. 그런 거랑 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오늘 리뷰하려고 하는 자체가. 안 들어가니. 네. 지금 이거는 제 차트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Sun, Ascend, Moon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Sun 어디예요? Sun 제가 빨리빨리 할게요. Sun은 기본적으로 황소 자리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Ascend은 어디에 있어요? 캔서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Moon은 어디가 있어요? 파이시스에 있어요. 물고기 자리에 있어요. 그럼 이렇게 3개를 나열하는 거예요. 지금 수업 중입니다. 네, 이렇게 3개를 일단 나열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제일 위에다가 sun을 놓고 그 다음에 ascend을 놓고 그 다음에 moon을 놓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 드렸죠. 그죠? 3개를 놓을 때 above, 나의 위에 있는 거가 sun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거를 제가 above라고 했고 이거는 그냥 자신의 현재의 포지션이에요. 포지션이죠. 그리고 밑에는 below 이렇게 이 타로 카드 처음에 할 때 3장을 놓으면 그 타로 카드 제가 스프레드를 여기다 잠깐 이미지를 보여드렸던 그거였어. 그렇죠? 위에 올라오는 걸 above you, 그다음에 밑으로 오는 건 below you라고 하는데 그 above의 의미는 나의 목적성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내 위에 있는 것, 나의 크라운이라고 하는 건 내가 목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낙서하면 안 되겠구나. 지우기가 어려워. 아주 귀찮아. 네. 그리고 어센던트를 계속 중요시 강조하는 건 현재의 상황, 현재의 내가 상태하는 포지션, 그 다음에 태양은 기본적으로 나의 내면 속에 있는 무의식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 3개를 같이 조합해서 해야 되는데 조합할 때 이 각각이 갖고 있는 의미는 지금 말씀드린 건데 이 사인들이 뭔지를 빨리 캐치를 하시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인 학습까지 돼야 이게 3개를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하는 한 사인 한 단어 암기를 제가 아까 그 단톡방에다가 보낸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보내드린 거 있어요. 그래서 단톡
뭐죠? 단톡방에 있는 거 한번 확인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황소자리를 한 단어로 얘기를 하면 되게 현실적인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목표하는 것들에 대해서 큰 꿈을 안 꿔요. 그죠? 너무 큰 허황된 생각을 절대 안 할 거야, 이 인간은. 왜? 태양이 황소니까. 그죠?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잡아도 내가 100억을 벌겠다라는 꿈을 평생 꿀 것 같아요? 안 꿀 것 같아요? 이 인간은? 안 꿔. 이 인간은 그냥 5천만 원 모아야지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목표 자체가 이게 태양이잖아. 태양의 목표 자체가 현실적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만 목표를 잡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캔서에 있잖아요. 뭐가? 어세닉 캔서에 있잖아요. 그죠? 어세닉 캔서에 있는데 캔서는 한 단어로 키워드를 얘기하면 가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더 디테일하게 배우겠지만 지금 안 배운 상태에서 키워드로만 얘기하면 가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자기 포지션이에요. 자기 포지션, 가정적이라는 게 그 알콩달콩 내 새끼 하면서 가정적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저 안 그래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 가정적이라는 건 자기의 현재 상황에 뭐라고 하죠? 안분한다, 안족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나와 발이 흔한 가정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공간이잖아요. 자기 공간에서 안정적인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거에서 게임 끝났어. 이 사람은 사업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 두 개 딱 뜨면 일단 이 사람은 사업쟁이가 아닌 거야. 그잖아요. 이 1인 키워드만 딱 놓고 봐도 목표가 현실적이고 자기 포지션 자체가 현재 포지션 자체가 안정적이고 가정적인 사람한테 뭔 사업체를 맡겨요. 딱 말아먹기 좋죠. 그죠? 예, 이것도 직업적성을 설계할 때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 번째 below 내 내면, 그죠? 내 단전 속에 들어있는 내 무의식은 뭐예요? 파이시스예요. 파이시스를 한 단어로 외우라고 하면 저는 종교적이라고 외우라고 해요. 종교적이에요. 종교적이라는 게 오 할렐루야 하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외치는 것만이 종교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종교적이라는 건 내세를 되게 꿈꾸고, 그죠? 사람이 어디서 왔을까를 철학적인 거랑은 조금 달라. 그죠? 철학적이라는 거랑은 조금 달라. 되게 종교적이라는 얘기는 그리고 약간 판타지해요. 판타지한 걸 좋아하는 거야. 종교적인 건. 그렇잖아요. 신은 무형의 공간 존재잖아요. 그게 기일 수도 있고 에너지일 수도 있고 자연일 수도 있고 유니버스일 수도 있고 에브리띵일 수 있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과 서로 매칭해서 뭔가를 사유하는 상태. 그게 종교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이야. 그래서 뭐를 맨날 파면서 공부하고 앉아 있어요? 사주 공부하고 조정 공부하고 신에 경배하진 않아. 왜? 현실적이고 가정적인 인간이 절에 들어갈 일이 없잖아. 그죠? 근데 이게 뭐야? 저 배꼽 끝에 있는 무의식이 종교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딱 그림 나오잖아요. 왔고 나오잖아. 이런 인간이에요. 이 인간은 재미없으니까 이 정도만 얘기하시고 다음 사람. 저 무슨 얘기할까 기대되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짧은 설명은 제가 드릴 거지만 바로바로 색이 그려야 돼. 뭐 그림 그리면 되겠어. 빨리 불러봐요. 김 선생님. 사수, 세지, 캐프리콘, 양자리, 에리즈. 한국말로도 튀어나오고 영어로도 튀어나오자. 알겠어요? 딱 이 차트를 보면 뭐라고 해야 돼? 세지, 캐프리콘, 에리즈. 이렇게 딱 나와야 된다고요. 순서는 이렇게 놓자고요. 이거는 뭐 순서가 무슨 그 점성 룰에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죠, 당연히. 저희가 그냥 이렇게 놓는 거예요. 어버브, 포지션, 밀로우라는 순서대로 놓자는 얘기예요. 이 사람 목표하는 건 떼지예요. 그죠? 사수자리, 한국말로 사수자리, 세지테리우스 같이 동시에 튀어나오게 하자. 세지테리우스 한 단어로 키워드 나중에 더 많이 배우겠지만 한 단어로 철학적인 사람이에요. 예, 뭔가 철학적이란 말이 거창해 보이지만 뭔가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목표가 이게 현실적으로 철학적인 무슨 사유에 빠져 있다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목표를 생각할 때 뭔가 항상 생각이 많은 거야, 머릿속에서.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그죠? 철학자들 책들 읽어보셨죠? 그죠? 왜 저러고 살까 싶잖아요. 그죠? 왜 저 생각을 저렇게 할까? 예, 뭐 니체를 읽어도, 촘스키를 읽어도, 옛날 소크라테스를 읽어도, 가까운 공자님을 읽어도, 노자님을 읽어도 다 그분들은 다 철학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생각을 많이 해. 내가 왜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을까? 내가 바라는 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많은 거고 항상 이상을 꿈꿀 때 사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종교적인 것과는 다르지만 이것도 다분히 종교적 색깔을 많이 띌 수 있겠죠. 뭔가 사유를 하는 것들을 목표로 해. 그 사유를 깨우치는 거를 목표니까 이게 목표점이잖아요. 그래서 뭐 하겠어요? 즐거워하는 거죠. 그걸 얻으면. 철학적 깨우침을 얻으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몸이 기뻐해요. 멘탈이 해피해져요. 책을 읽고 뭔가 얻은 것 같잖아요. 그러면 해피한 사람이야. 왜? 자기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책 읽는 걸 좋아해요. 그죠? 아니면 말고. 네. 그래도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캐프리콘. 네, 캐프리콘은 다분히 야심가예요. 캐프리콘 뭐라 그랬어요? 염소라 그랬잖아요. 염소 자리잖아요. 염소가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산을 막 타고 올라가서 꼭대기를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꼭대기까지 가려고 해요. 그래서 한 단어로 우리가 한 단어 키워드를 익히자고 하면 야심적이에요. 포지션이 야심적이야. 그렇고 철학적인데 야심적이기까지 해요. 그죠? 그래서 뭔가 자기가 꿈꾸는 게 있어요. 월급쟁이 스타일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훨씬 저 앞에 있었던 사람보다 훨씬 더 사업가 기질을 보일 수 있는 거야. 그죠? 훨씬 사업가 기질이 있는 거고 자기가 목표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이 야심적이라는 게 허풍쟁이라는 뜻하고 좀 달라요. 특히나 캐프리콘의 이 야심은. 캐프리콘은 어떻게 해요? 차근차근 끝까지 올라가요. 예, 밑바닥부터 끝까지 올라가는데 그 끝을 위해서 자기가 되게 계획적이고 그 목표까지 달성하는 거에 대해서 다분히 희열을 느낀다고요. 철학적이고 야심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예. 마지막 자기 단전에서 올라오는 무의식. 에리즈 제일 첫 번째 시작하죠? 춘문 시작할 때 뜨잖아요. 그렇죠? 어떨 것 같아요? 벚꽃 피면 무슨 마음이 들죠? 집을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적인 무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왔고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인 것 제가 앞서서 있던 사람이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얌전해 보이시죠? 아시는 분은 아시죠? 제가 훨씬 말도 많고 떠들고 그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보다 이분이 훨씬 안정된 현실보다는 자기가 꿈꾸고 있는 거를 추구하고 뛰어나가고 하는 건 훨씬 더 강한 사람인 거예요. 본능이 충동적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자기한테 뭔가가 어퍼컷이 날라오면 무조건 한 대 때려야 돼요, 이 사람. 실제로 때린다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리액션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고. 저는 우리 마누라가 잔소리를 하면 그냥 귀를 막고 저기로 왜? 그게 안정적이니까 내 삶 속에 그게 현실적인 나의 방어 자세니까. 하지만 이분은 안 그래. 한 대 오른손이 날라오면 자기는 왼손이 날아가야 돼. 이 충동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싸운다라는 걸 게다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녀석이 화성의 기질을 가져요. 그런 거 이제 차근차근 배웁시다. 맞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안 좋은 얘기 했다고 또 다 틀리다고 하시네요. 네, 안 좋은 얘기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기질을 갖고 지금 이 세 개는 기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태양, 달, 그다음에 어세는 기륭하고는 상관없어요. 정말 그 사람의 그 주체의 기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주체의 기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그 세 개가 다 기질을 얘기하는 거고 그 대상자의 성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노인정 선생님. 노인정 선생님 이미 다 본인 거를 아시겠지만, 뭐죠? 첫 번째 뭐부터 시작해? 캔서, 그 다음, 땡땡. 딱 보면 이제, 캐프리콘, 그 다음,
리오, 그쵸? 리오예요. 그쵸? 이렇게 세 개가 탁탁탁 그려져야 된다고요. 차트를 보면 세 개를 뭐 지금은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나중에는 이렇게 쓰지 않으시고도 차트를 보면 딱 트라이앵글이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트라이앵글이 딱딱딱 세 개가 이 차트에서 눈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사주 맨날 보면 딱 일간 임수에 4월이면 4월 임수가 딱 눈에 먼저 들어오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차트를 딱 보면 딴딴딴 이게 먼저 이 사람의 성정을 먼저 파악해야 되니까 우리 그 대상 내담자 혹은 그 주체의 성정을 파악해야 되니까 이 사람의 목표는 한번 나왔잖아. 그죠? 가정적인 걸 목표로 삼아요. 예, 가정적인 걸 목표로 삼아요. 그래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하게 되면 뭐를 선택해요? 일과 가정을 선택하라고 하면 이게 목표니까 이 사람의 목표 지향이잖아요. 그죠? 일과 가정을 선택하라면 가정을 선택해요. 그죠? 예. 자기한테 해외 발령이 떨어졌어. 근데 집에서 애가 엉엉 울고 있어. 가, 안 가? 가는 사람은 가요. 이분은 안 가는 거야. 이분이 안 가는 거야. 그죠? 이분은 못 가. 왜? 이게 자신의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근데 캐프리콘 상황에서 살잖아요. 캐프리콘은 또 두 분 아까 똑같이 캐프리콘이란 말이에요. 야심이 있어요, 이 사람도.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야심을 자기도 쓰고 싶은데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둘 자체에서 언발은 나겠죠. 사주에서도 우리 언발 난다는 얘기 하잖아요. 서로 상충한단 말이에요. 목표하는 것과 현상이. 이게 지금 이분이 기본적으로 가정적인 거를 항상 뭔가 의사결정을 하니까 남편분이 보실 때는 저 사람은 우리 가정만 아끼는 사람이구나라고 착각하고 계신 거야. 이걸 목표로 항상 의사결정을 하니까. 근데 이분의 기본적인 포지션은 야심가라. 자기가 계획한 거를 그러니까 꼭 야심가라는 게 무슨 사업가라는 의심, 정치인 야심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목표하는 거를 차곡차곡 쌓아서 간다고요. 흐리멍텅하기 어려워요. 캐프리콘이 사실은. 그죠? 그렇다고 해서 캐프리콘 라이징이면 다 똑똑하다 그러시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항상 뭔가 계획적인 인생이나 자신의 삶의 포지션을 그리고 간다. 막 어수선하게 안 하고 항상 자기가 할 일들을 딱딱 계획하고, 그죠? 초등학생들 방학 숙제 하면은 이렇게 일일 계획표 짜잖아요. 계획적인 사람이 생각보다 자기 목표를 위해서 인생 청사진을 그린다고요. 그죠? 30에 뭐하고 40에 뭐하고 인생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야심적이 안 좋아. 야심적이면 너무 딱딱해. 그 다음에 그 단전에서 올라오는 그 무의식은 뭐예요? 사자잖아요. 사자 자리 리오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포효적이고 야성적이고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으면 한 가지로 삶 속에서 제가 한 키워드로 얘기한다면 저는 권위적이다라는 얘기를 쓰고 싶어요. 가부장적인 사람, 보통 이제 그 캔서를 가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캔서가 약간 지난 시간에 배운 걸로 치면 달하고 서로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리오는 태양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캔서는 어머니의 자리라면 리오는 아버지의 자리예요. 아버지 하면 근데 이게 아버지가 그 권위적이라 가부장적이라고 하는 건 꼭 대한민국에서만 있는 일 같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남성의 가부장적 사유나 이 가정에서의 남성들이 갖고 있는 그 권위성들은 생각보다 오래된 동서양 막론하고 있었던 삶이죠.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사회가 분화되고 이제 삶이 여러 가지 과학기술 때문에 인간의 그런 노동력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는 사회가 되면서 그죠? 조선시대에 말 타고 천안 갔다 와야 되는데 여성분도 말을 탔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무거운 짐 끌고 다녀야 되는 사회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지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죠? 여성이 페라리를 모고 제가 다마스를 모면 당연히 여성의 페라리가 이겨요. 그런 사회에 있기 때문에 이 권위와 가정 안정이라는 그런演목들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생각보다 심정적으로는 되게 권위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적인 목표를 위해서 싸우지만 남편분이 이분을 무서워할 거예요. 항상 이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뭔가를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하지만 이분이 야심가적인 어떤 그러니까 목표가 있는 거야.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 딸내미가 이뤄야 돼요. 그래서
아니에요. 얘기 안 하려합니다. 그렇죠? 딸들이 볼 때는 생각보다 약간 뭔가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면들이 다양하게 또 작동하겠지만 엄마가 갖고 있는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걸 제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엄마가 갖고 있는 이런 그 투영적인 포지션들이 분명히 자녀들도 느끼고 의사결정에 적용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엄마를 이겨먹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엄마 이거 못 이겨먹습니다. 리오인데 엄마가 그 배꼽 밑에서 단전에서 올라오는 게 리오의 포효를 하는데 무의식 속에서 어떻게 엄마를 이겨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죠? 그래서 안 이겨먹습니다. 엄마 500원만. 엄마가 눈 레이저 날리죠? 더 얘기 안 해요. 그게 리오죠. 정수모 선생님 안 계시지만 그래도 영상으로 나중에 보실 거니까 정수 선생님 태양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물병 자리에 있습니다. 어쿼리어스 물병 자리. 그 다음에 라이징 사인 어텐던트는 리브라에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른 쌍둥이 제머나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딱 그리죠. 이렇게 세 개를 딱 그려놓고 보면 이분의 성정이 바로 보여요. 특히 이분의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직 사인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랬지만 이 세 개는 전부 다 공기 사인이에요. 공기 사인이에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칼라 인쇄를 안 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 세 개는 다 색깔이 다 이렇게 실버 색깔이 그려져 있어요. 다 공기 사인에다가 실버 컬러가 입히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설정할 때 보셨을 거예요. 에어 실버 이렇게 옵션 고르는 거를 제가 그냥 해놔서 이게 다 여러분들 그거랑 제 여기서 띄우는 게 다 똑같은 동일하게 지금 섞으로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뭘로 해도 되지만 뭐 약간 이 부분을 그 뭐죠 노란색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색깔보다는 저는 실버가 좀 더 에어스러워서 실버로 세팅을 하는 거 쓰는데 공기 사인이에요. 공기 사인의 특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기 사인을 여기 한 분을 제외하고는 다 타로 공부를 해서 에어 마이너 중에 뭐예요? 에어 완드, 컵, 소드, 펜타클 소드, 그쵸, 소드예요. 에어가 소드잖아요. 소드는 인텔렉추얼하고, 그리고 되게 공격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 에어 따위는 기본적으로 소통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생각하고 뭔가 사유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하는 거에 대한 욕구가 분명히 에어에는 나타나요. 인간관계나 릴레이션십에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근데 이 세 개가 그러니까 각각은 다 의미가 있지만 이게 같이 공기 사인이라고 하는 게 아까 앞서서 봤던 사람들의 비랑 좀 다른 분명한 특징으로 작용할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어커리어스를 한마디로 하면 저는 이제 안 계시니까 질문은 빼고 시간 관계상 사회적이라고 저는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리브라는 천칭이잖아요. 그래서 뭐 균형적이라는 한 단어 키워드를 적어볼게요. 그리고 그 제머나이는 쌍둥이가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머나이는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표현적이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정수모 선생님의 기본적인 sun, rising, 문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자기가 목표하는 건 소셜리한 거를 항상 자신의 이상으로 생각해요. 그죠? 관을 추구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리고 사회에 뭔가 되게 정관적인 거지. 명리적인 십성으로 치면 정관적인 도덕률에 좀 많이 예민하게 부시는 거예요. 예민한 그런 반응, 리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담배꽁초 버리면 옆에 가는 청년이 담배꽁초 버리면 눈살이 찌푸러지는 거야. 저는 안 찌푸러져. 왜? 현실적이거든.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저 친구한테 잔소리를 했다가 나랑 싸움이 붙으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하는 게 현실적인 인간이고 사회적인 사람은 그 자체가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어긋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사회적이라는 키워드를 하지만 이 어쿼리어스는 생각보다 약간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회를 약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선동적인 그런 경향성도 분명히 어쿼리어스들이 갖고 있거든요. 아무튼 사회적인 목표를 가지고요. 그런데 보이는 모습은 다분히 균형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맞죠? 균형 감각을. 예. 그래서 이거는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캔서가 제가 캔서라서 그냥 얘기 드리는 건데 캔서가 뭔가 사람들이랑 어우러지고 하는 건 그냥 뭔가 트러블이 생기는 것보단 안정적인 게 좋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더 잘 어울려요. 이 리브라도 사람들이랑 잘 어울려요. 근데 그거는 그런 식으로 안정성 때문이 아니라 그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계속 반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게 이만큼의 무게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이만큼이다라고 하는 그 균형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노력을 했으면 그 노력의 대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항상 예, 그 무게만큼이 와야 돼요. 리브라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리브라는 손해를 잘 안 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막 이 소셜을 한 거와 이 균형적인 게 다분히 좀 이렇게 뭐죠? 밸런스 맞추기가 쉽지는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또 이 균형적으로 뭔가를 항상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되게 조심스럽게 말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이 만약에 어떤 식으로 파급 효과가 올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될 테니까. 근데 문제는 이 단전 배꼽에서는 뭐예요? 말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이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냐면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친한 친구들이랑 말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겉으로 뭔가 이렇게 소셜하거나 아니면 좀 퍼블릭한 자리에 나오면 말들을 아끼게 되죠. 예. 그런 균형 감각과 사회적인 모습들이 되게 중요한 작동을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쨌든 딱 느낌이 에어로만 이루어져 있는 저 느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명 선생님 빠르게 한번 그려볼까요? 캔터에서 목표화죠. 그리고 이제 버고하고 리브라의 어센에 걸려 있지만 이게 보통 아까도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 드렸는데 이거는 좀 애매한 게 지금 딱 말씀드리긴 그런데 이 어센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요. 시간이 지나면. 즉 리브라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선은 캔서에 있다가 리오로 넘어갈 거예요. 왜? 지난번에 1교시 때 했던 거 기억하시면 모르겠지만 행성은 항상 무슨 방향으로 돈다 그랬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태양은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 캔서에 있다가 하루가 지나면 이게 끝에 걸려 있을 거거든요. 28도니까 하루가 지나면 리오로 넘어가요. 이게. 근데 이 어센이라는 녀석은 시간이 지나면 어센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밖에 있는 이 녀석이 이렇게 트랙을 올라가요. 지구의 자전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반대 방향으로 이 선이 움직이는 행성들이 움직이는 것과 반대로 돌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밑으로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올라간다고 이렇게 거꾸로.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리브라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리브라 쪽으로 올라가고요. 근데 이제 옛날 분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시간에 따라서 위에일 수도 있고 이렇게 걸려 있는 건 조금 그래서 모호하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성질들을 다 살펴봐야 그러니까 일종의 뭐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점점 명리에서 자시 넘어올 때 하루가 넘어왔냐 안 넘어왔냐 우리 막 고민할 때 고민스러움 어떻게 보냐면요. 둘 다 봐요. 둘 다 적어놓고 그 두 가지 성질을 다 보는 것처럼 이게 둘 다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버고이거나 아니면 리브라일 거예요. 이 시간이 좀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그냥 저렇게 두 개를 적은 거고요. 그 다음에 달은 어디가 와 있어요? 파이시스 물고기에 와 있습니다. 그죠? 캔서 아까 이미 다 몇 번 얘기했죠?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적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고요. 목표 지향적인 건 생각보다 안정화되어 있고 가정적인 그거를 목표 지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예, 이 버고의 그 키워드를 하나로 리브라는 앞서서 잠깐 얘기했었으니까 리브라하고 버고 중심집이라면 버고는 되게 이게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거라면 버고는 되게 분석적이에요. 되게 꼼꼼해요. 버고 라이징인 사람이 되게 꼼꼼하고 그래서 이분은 되게 꼼꼼한 사람이에요. 예, 되게 꼼꼼하고 예, 가정적인 걸 목표로 삼고 예, 자신의 뭔가 이상으로 생각한다면 실제 삶은 되게 분석적이거나 아니면 균형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예, 그런 두 가지 속성의 경계에 있다. 근데 내면적으로는 뭐예요? 아까 파이시스? 종교적 성향을 가져요. 예. 파이시스가 기본적으로 파이시스에 이 달이 걸리면요. 달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약간 비밀스럽고 뭔가 숨겨져 있는 거를 찾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면이 파이시스 물고기의 종교적 성격이랑 한몫을 하게 되면 예, 내세에 대한 고민들 앞서서 제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제 문사인도 파이시스에 놓여 있거든요. 근데 파이시스가 여기에 놓여 있냐 여기에 놓여 있느냐에 또 달라져요. 그건 이제 나중에 차츰 오늘 다 배우면 예, 정신 없어서 하나도 기억 안 나니까 예, 이런 식의 예, 3 쿠션으로 이분의 성향을 파악한다. 다 됐나 그럼? 박 선생님도 들으시겠지만 박 선생님은 뭐 점성을 잘 어느 정도 아시니까 이분 딱 3 쿠션을 하면 여러분들 예, 그죠? 파이시스에서 출발해서 라이징도 파이시스 그 다음에 예, 그 문은 토러스 그죠? 아까 한자 키워드로 종교적이죠? 예, 종교적이에요. 딱 종교적 두 번 쓰면 이분은 할렐루야에 가셔야 되는데 할렐루야를 못 가세요. 왜 못 가시냐면 이게 뭐예요? 현실적이라. 그죠? 할렐루야 가려면 성금 내야 되는데 이분은 성금 내고 절대 할렐루야 안 합니다. 예. 이 토러스가 생각보다 돈 감각이 되게 뛰어나요. 돈을 많이 번다는 게 아니고요. 돈이 자기한테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생각보다 현실적인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토러스들이.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목표를 하죠. 목표로 삼죠, 그거를. 삶의 목표로 삼아요. 그래서 돈 버는 거를 되게 삶의 본능적으로 거부 반응이 생기죠. 종교적인 색깔을 목표성으로나 자기 포지션에서 갖지만 다분히 현실적인 문사인 때문에 그런 종교적 색깔이 그렇다고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랑 같이 동문수학하면서 사주, 점성, 뭐 타로 다 하시죠? 네, 셋 다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점성 수업 한다고 해서 줌으로 손님들 수강생들 좀 소개해 주겠다고 하셔가지고 지난번에 이렇게 공개 강좌도 같이 함께 해주시고 그랬었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머큐리와 비너스와 마스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두 개 지금 리뷰한 거예요. 방금 전에 이 두 개만 본 거잖아요. 이 밑에 것들은 하나도 우리 아직 안 보고 세 개만 갖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학습이 조금 나중에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두 달 정도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 행성하고 사인은 익혀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대상 혹은 주체에 대한 기질을 파악하고 싶을 때 썬문 어센 아까처럼 선 어센 문만 가지고도 그분한테 뭐 꼭 점성으로 차트를 봐드릴게요 라고 하시지 않더라도 사주나 아니면 그 사람과의 상담을 위해서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이 3 쿠션을 딱 1, 2, 3를 딱 떠올리시면 그 사람 성정이 한눈에 확 들어와요. 사주보다 훨씬 빨리 들어와요. 제가 느껴본 바로는 훨씬 빨리 들어와요. 사주도 분명히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아니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어떤 생이냐에 따라서 성정이 지르지만 생각보다 그게 좀 러프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점성에서 그 세 개가 갖고 있는 그 포지션은 생각보다 스페시픽하게 들어가요. 디테일하게
한 곳을 향해서 갈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것도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걸 베이스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썸문 어셈만 가지고도 그 사람 기질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거기에 이제 무기들을 더 늘려야 되는 게 오늘 수성, 금성, 화성을 볼 거예요. 이 세 개는 지난번에 기억을 하시겠지만 훨씬 퍼스널 플래닛이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죠? 이 밑에 있는 이 두 녀석은 영어로는 소셜 플래닛, 제가 사회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별들이고요. 이 세 개는 뭐예요? 예, 퍼스널, 개인적인 사안들이 얘기한다. 교재 한번 보고 그 다음 제가 예시 할게요. 예시 들어가면 제가 예시들은 후다닥 후다닥 그 차트 중심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 또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교재 이야기를 못하니까 교재를 한번 여기 이제 줌이나 영상으로 보시는 선생님들도 교재를 한번 펼쳐서 보시고요. 지난 시간에 아마 그 선, 문 하면서 선 얘기는 좀 했고 문을 아마 교재상으로는 안 봤을 것 같은데 60페이지 문 보이시죠? 문이었고요. 감정과 무의식이라는 단어가 그 덧문 바로 밑에 나올 거예요. 그렇죠? 교재 안 갖고 오셨어요? 이런 교재 그 있는 거 잠깐만 빌려주세요. 그렇죠? 감정과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에 포인트를 좀 적어주시고요. 네 줄밖에 안 되니까 빨리 읽어볼게요. 다른 나의 감정과 읽으면서 제가 동그라미 치세요라는 부분에다 키워드 스타일로 동그라미를 치고 넘어갑시다. 다른 나의 감정과 내면의 니즈를 의미한다.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이라는데 동그라미, 아까 위에서 감정, 무의식은 동그라미 쳤으니까 본능적 에너지이며 무의식적 반응을 관장한다. 계속 나오죠? 무의식, 무의식, 무의식. 감정적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환경에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느끼는지를 알고 있고, 어머니 혹은 나를 양육하는 사람과의 영향력. 어머니의 동그라미 쳐야겠죠, 당연히. 태양이 아버지라면 다른 어머니, 무의식적인 본능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뭐 키워드 몇 개 이제 있는데 이건 지난 시간에도 제가 했던 거랑 비슷하니까 넘어가고요. 하우스 포스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는 X를 치세요. 이 하우스로 많은 그 현대 점성가들이 하우스와 그 사인들을 매칭해서 하우스를 개념을 설명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짝짓는 거는 나중에 더 확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달이 4하우스다 이런 생각들은 일단은 이걸 또 어차피 보실 거 아니에요. 참고 자료로. 그러면 또 거기서 이게 왜지 막 고민하실 것 같아서 그냥 포스에다가 X를 쳐버리시고요. 신화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셀레나라는 게 가장 1세대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 교재 드린 거에 있을 거예요. 아르테미스나 이런 친구들은 2세대 주피터랑 같이 함께 활동했던 그리스고 티탄족이 했던 애들 당시에는 셀레나였고요. 보석은 이제 달빛처럼 은은한 진주, 문스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금속은 실버, 그 다음에 식물들, 신체, 그 다음에 주기들 이런 것도 좀 얘기했고요. 직업도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대체적으로 돌봄, 양육과 관련된 직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긍정적인 표현, 부정적인 표현들 있고요. 기본 개념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앞서서 했던 내용들이랑 많은 유사점들을 보이는 키워드들로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어머니라는 키워드와 무의식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만 가지고 머릿속에 기억을 딱 해두시고 이거를 쭉 읽으시면 같이 계속 다리가 쳐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넘어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세요. 단 무의식, 감정, 어머니 이런 정도의 키워드만 가지고 이 부분들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를 먼저 한번 보고 수성, 금성, 화성을 같이 한번 쭉 교재 리딩을 하고 나서 화면으로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수성은 기본적으로 태양 가장 가깝게 있는 별이에요. 그죠? 그래서 태양 한 바퀴를 도는데 얼마 안 걸린다 그랬죠? 실제로 그
실제로 저희가 보기에는 1년마다 도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석 달도 안 걸립니다. 이 녀석이. 예, 태양 주위를 한 바퀴씩 도는 데는 되게 빨리 돌아요. 태양과 가깝게 되어 있는 돌이고요. 수성은 영어로는 머큐리라고 부르고요. 중심 키워드로 적어놓은 거는 생각하는 스타일이고 의사 전달을 잘한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예요. 의사 전달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게 커뮤니케이션의 별이에요. 기본적으로 소통의 별. 소통의 별. 한자 말로는 전송이라고 하는 월장 이름을 갖고 있는 별이기도 한데요. 소통의 별이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스타일임과 동시에 이 친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학습, 배움, education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를 이제 좀 들어가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화면상에서도 또 얘기를 또 한번 하겠지만 공부 잘할까요? 물어보면 수성을 일단 살피게 되는 게 일단 공부머리가 있냐 없냐, 말 잘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볼 때 수성을 보게 됩니다. 수성은 개인의 생각과 개념을 전달하는 에너지다. 사고하고 thinking 그리고 뭔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 별이라는 얘기는 반복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고를 많이 하니까 논리적일 거고요. 이성적일 거고요. 그리고 좌뇌, 우뇌 따지면 좌뇌가 훨씬 더 이성적이고 우뇌가 훨씬 더 감정적이거나 예술적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수성은 좌뇌 영역에 속하는 별이다라고도 그 교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쓰고 말하고 소통하고 그냥 다 합쳐서 커뮤니케이션 베니핏을 가지고 있는 별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원하는 학습 방법과 학습 환경을 잘 알고 있는 별, 즉 공부의 별입니다. 그렇죠? 딱 한마디로 수성을 얘기를 하면 소통의 별임과 동시에 공부의 별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수성이 자리가 좋으면 되게 표현력이 되게 좋아요. 표현력이 되게 좋고요. 공부도 잘하고요. 근데 이제 수성은 그 나중에 이제 그 조금 더 학습되면 이제 얘기를 드리겠지만 태양 가까이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의 영향을 생각보다 많이 받아요. 그래서 태양하고 겹치는 시간이 되게 많아, 이 녀석이. 태양 가까이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순서대로 보다 보면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 있고 태양 제일 가까이에 수성 있고 그 다음에 금성 있고 그 다음에 지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구에서 바라볼 때는 이 수성이 항상 태양 주위에서 간질간질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 가까이에 겹치면 이 수성에 이런 통신 장애가 일어나요. 그래서 머큐리가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잘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구분하기가 조금 까탈스러울 거예요. 나중에 실제로 리딩을 하시다 보면. 그래서 몇 가지 방법들을 우리 같이 함께 공부를 해볼 겁니다. 키워드 몇 개 있죠? 의사소통 뭐 있고요. 연설, 언어 다 같은 맥락이죠. 글쓰기, 말하기까지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젊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순서대로 여기 썬문 태양하고 다른 엄마 아빠니까 제외하고 수성부터 토성까지를 5개의 별로 치면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있잖아요. 순서대로 이 친구가 제일 젊은 거고요. 그 다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토성으로 갈수록 더 연배가 넓어져요. 그래서 수성의 별이 훨씬 젊음의 별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이동수단 네트워킹, 뭐 자전거도 그려놓고 자동차도 그려놓고 여행을 합니다. 근데 여행을 긴 거리 여행을 보통 따지지 않고 좀 장거리 여행으로 많이 하죠. 36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 X표시 치세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암기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시 또 하우스랑 매칭하는 것들은 따로 학습 드릴게요. 여기서 괜히 이런 숫자 외워놨다가 나중에 다른 거랑 헷갈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헤르메스 좀 이따 차트 얘기하면서 얘기 드리고요. 금속은 수은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머큐리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실제로 수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수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성학 관련된 영문 페이지를 구글 번역을 돌려버리면요. 이 머큐리라는 단어를 전부 다 수은이라고 번역해놔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싶은 말들이 막 튀어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비너스나 이런 것들은 금성이라고 잘 얘기를 해요. 마스, 비너스 이런 건 금성, 화성이라고 잘 하는데 머큐리만 나오면 다 이거를 다 그 수은이라고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이 머큐리는 아까 말했죠. 뭐 하는 별이 기술자잖아요. 똑똑한 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금술사들이 이 머큐리의 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머큐리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점성술사들이 다루는 여러 가지 금을 만들기 위해서 뭐를 이용하죠? 수은을 되게 중요시 생각해요. 그래서 머큐리와 수은이 동의어처럼 영어에서 쓰였던 그런 이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큐리와 수은이 같은 글자가 되고요. 직업 기타 등등 주로 대부분 커뮤니케이션과 소통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말을 잘하고요. 지적이고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공부머리라고 했죠. 공부의 별이라고 했죠. 공부의 별과 관련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호기심 많고 우리가 보통 똑똑하다고 하고 의식이 바르고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다 긍정적 포지션이라면 이 머큐리가 기본적으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행태로 나타나면 일단은 말을 못 해버려요. 그러니까 얘기를 드렸죠. 명리는 기본적으로 없는 별로 인해서 생기는 또 그 특징들이 있지만 차트는 점성 차트는 다 있어요. 태양, 달도 당연히 다 있는 거고 어땐도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큐리, 수성도 누구나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포지션이냐 나쁜 포지션이냐에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쁜 포지션에 만약에 머큐리가 등장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말을 잘 못해요. 예를 들어서 그 누구죠? 바이든 차트를 외국 그 점성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 바이든 차트를 많이 나오는데 바이든이 그 이 머큐리가 깨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정치가를 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머큐리가 깨질까 싶은데 어릴 때 말 더듬이었다라는 그런 히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는 하는데요. 기타 등등 좀 냉담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의사소통들이 잘 안 일어나니까. 그리고 좀 사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머큐리라고 하는 그 별이 신화적으로는 헤르메스인데 헤르메스가 도둑의 신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 머큐리가 공부라고는 하지만 약간 기술자적인 느낌도 있고요. 기술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나쁘게 얘기하면 금고털이도 어떻게 보면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도둑이나 그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젊은 별이다 보니까 이게 젊은 별이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친인척으로 따지자면 형제자매. 왜냐하면 자기의 또래, 자기의 젊은 시절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젊은 시절을 같이 함께했던 형제자매나 친구들도 이 수성의 별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은 생각보다 되게 불규칙적인 그 바운드를 많이 일으키는 별이에요. 그래서 수성과 반대되는 별은 사실은 없어요. 이 중에는. 근데 하나를 꼭 찍는다면 수성하고 목성을 반대를 잡아요. 정확하게 1대1 반대는 아닙니다. 금성하고 화성은 딱 1대1 대칭 관계예요. 그렇죠? 이 마크 보시면 알죠? 하나는 남성의 마크, 하나는 여성의 마크. 1대1로 대칭되는 그 두 가지의 별이라면 목성과 토성도 이 자체가 1대1 대칭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할 때 보시겠지만 수성은 혼자 남아 있잖아요. 근데 수성하고 뭔가 하나의 매칭을 하자면 목성하고 매칭을 해요. 수성은 생각보다 되게 불규칙 바운드를 많이 일으키는 녀석이라면 목성은 되게 안정적인 흐름 맥락을 유지하는 녀석이거든요. 사이클을 잘 이루어요. 이렇게. 근데 수성은 되게 불규칙 이런 이 사인들을 이렇게 움직이는 머큐리는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지구에서 볼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해서 그래요. 어쨌든 수성과 목성을 그런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대칭적으로 얘기를 한다.